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저녁을 챙겨 먹은 건 아닌데 뭐 이것저것 군것질 해가지고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이따 고파지면 먹던지 하려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친구들 뭐 좋아해요? 요즘에 더우니까 저는 면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냉면도 진짜 좋아하고 콩국수도 좋아해요. 콩국수 국물 되게 걸쭉한 거 있잖아요. 걸쭉하게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또 속도 든든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콩국수, 냉면 이런 거. 친구들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럴 때 저한테 맞는 음식이 그거 같아요. 추어탕이랑 시래기 많이 들어간 추어탕이랑 그거 한방삼계탕이요. 원래 뭐 치킨을 좋아하긴 한데 뭐 국물에 빠진 그런 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 한약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한약재 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능이버섯 들어간 삼계탕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원래 국물 잘 안 먹는데 그런 거는 향도 좋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그러면 기력이 딸릴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은 몸 생각하면서 보양식도 챙겨 먹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어떤 음식들을 좋아할까 그런 게 궁금해지기도 했고 또 너무 또 덥다고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몸에는 좋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하면서 잘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집 안에 있어도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근데 집에 있으면 그래도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또 오히려 밖에 나가면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더 많이 세게 틀어가지고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얇은 가디건이나 후디 스카프 같은 거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몸도 보호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마음 상태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배우거나 그런 불교적 관점에서는 각자의 그런 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업장의 두터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제가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서 늘 그런 마음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늘 중점을 두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고체계 자체가 바뀌어야지 마음도 바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진짜 긍정적이고 그런 사랑스러운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진짜 사심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100% 진심을 담아서 축하하거나 그런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의 그런 잘된 것들을 진심으로 100%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또 자기 자신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능력이나 자질들 그리고 복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건 그 사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네가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내가 복을 받을 차례가 되면 나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자기 마음을 닫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자기 안에서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러나와서 늘 사랑스러운 얼굴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랑스럽고 웃음이 많은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도 전염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늘 내가 누구한텐가 그렇게 웃음을 주고 상냥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서 해피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힘들고 같이 슬프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은 더 안아주고 다독이면서 가면 좋잖아요.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슬프고 슬픔을 느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뭐 누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그거를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너도 많이 아팠구나. 나도 아픈 적이 있는데 내가 많이 아파봐서 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얼마나 많이 아픈 줄 아니까 내가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줄게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진짜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런 온기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할 권리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늘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 엄마랑 아빠가 어떤 애가 태어날까 늘 그렇게 기대하고, 또 엄마는 직접 배 아파서 그렇게 난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부모면 다 누군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예쁜 마음으로 보고 사랑스럽게 내 아들, 딸 대하듯이 누군가의 아들, 딸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프고, 내가 행복하면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이런 기운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온 세상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공유가 된다면, 이런 감정의 기류들,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이 돼서 누가 슬프면 똑같이 슬픔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누가 행복하면 똑같이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 한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세상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명품이듯이 다른 사람도 그런 명품이니까 절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 흠집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치지 않을 그런 정서적인 거리도 두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서로를 위하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업이나 각자가 가진 패러다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마음의 거리가 잘 간극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만남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내 감정도 내가 가진 내면 아이, 그런 아이들을 잘 달래지 못해서 상대방한테 감정을 아무렇게나 투척하고 감정 쓰레기를 던지고 이러는 거는 진짜 어린애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한테서도 진짜 애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냥 몸만 어른이고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도 토닥토닥해서 같이 어른으로 성장시켜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라고 해도 또 배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떠나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3살, 4살만 돼도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자기 생각, 주관들이 다 뚜렷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꺾어버리지 않고 존중하고 너는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엄마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아빠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할 줄 아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늘 격려하고 또 그렇게 아이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랑받구나. 이런 느낌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런 온전한 사랑을 주려면 어른들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행복한 마음이나 행복한 말들,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또는 지금 처한 환경이나 생각들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 사랑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울한 말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화를 투척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겠죠. 왜냐하면 행복한 것과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불행한 것들은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감정 상태를 최고조로 올려서 늘 행복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최상의 진동을 유지하고 있을 때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늘 자기 마음을 닦아서 나는 정말 예쁜 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꽃이니까 늘 내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온도, 습도, 햇빛 이런 것들을 다 줘서 나라는 꽃을 아름답게 가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진짜 뭔가 세상의 방향이 많이 잘못되고 어긋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족이 그런 고유한 기능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진짜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따뜻한 찌개 끓여서 같이 먹고 따뜻한 밥 먹고 그렇게 오늘 기분 어때? 오늘 하루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냥 별거 아닌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고 재밌게 웃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미래를 계획하거나 그럴 때 그런 얘기들도 잘 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같이 미래도 계획하고 구상하면서 정서적으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가족의 구성원인 것 같거든요. 가족은 그런 이용 도구나 그런 수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랑으로 만나야 되고 든든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쭉 함께 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 내가 넘어져도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편안하게 느끼고 늘 기대고 언제라도 기댈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교감이 안 되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늘 좋은 기운들을 보내야지 그런 신뢰가 쌓이는 거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드는 생각이 가족이라고 해도 아주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겠다. 또 남이라고 해서 꼭 먼 인연이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몇 겁의 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생에 업들 그런 겹겹의 생들을 살면서 더 진짜 가깝게 진하게 만났던 그런 인연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자꾸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나 그렇게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오는 그런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지는 못했지만 이미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여러 오픈이 돼 있어서 다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다가오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특별히 더 어떤 인연의 고리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은 뭐 받으러 온 인연도 있고 주로 갚으러 온 인연도 있고 인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힘든 인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나도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느꼈을 때는 제가 제 인생에서 진짜 어려운 제가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꺾이는 시기가 있을 때 그때 진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겁날거나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냥 사랑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진짜 많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이런 사랑들을 온 세상에 다 돌려주고 가야겠다. 남김없이 주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슴 아프고 슬프고 또 죽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위로를 많이 받고 위로가 됐다고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또 많이 아파본 그런 경험으로 더 많이 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힘겨운 시기들, 힘겨운 인연들이 있어서 내가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게 됐고 진짜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냉혹한 현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품어야 될 것은 그런 안쓰럽고 아프고 이런 마음들이다. 그런 것들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심장을 열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는 게 답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사로운 욕심 그런 거에 있지 않고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막 욕 날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냥 바탕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나 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평소에도 마음을 잘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평상심이 또 최후의 일념이 될 수가 있고 또 최후의 일념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최초의 일념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들이니까 늘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시선을 돌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비교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나가면 그 사람의 몫이고 잘 되면 그 사람의 복이고 다 그냥 그런 거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만 중점을 두세요. 누가 예쁘면 예쁜 사람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예쁜 옷 입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다 예쁘더라고요. 뭘 해도 예쁘고 별게 별게 다 예뻐요. 부은 얼굴도 예쁘고 머리카락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고 손톱도 예쁘고 이 팔 솜털도 예쁘고 별게 다 예쁘더라고요. 그냥 진짜 사랑스럽게 보면 별게 다 예쁜 거예요. 이렇게 늘 누군가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고 그런 마음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늘 사람은 진짜 사람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거지 그런 밥이나 껌이나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용 대상도 아니고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나라는 인격과 너라는 인격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어. 진짜 그런 무슨 사람이 단지 상품으로만 전락해서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진짜 무슨 동물도 아닌데 몸 구르기 몇 번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들로 평가받고 이런 거 정말 잘못했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매력과 그 사람이 지닌 가치관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하는 바가 어떤 점들인가,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봐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성행위나 그런 오로지 성적인 관점으로만 평가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긴 세상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잠을 자고 이런 거 너무 사랑스러운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한다, 잘못한다 막 평가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슴없이 자기도 잘한다, 자고 싶다 이런 말을 날리고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함부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그거는 연인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은밀한 언어, 사랑의 언어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들인데 너무 이상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해요. 그런데 진짜 윗분들이 그런 상태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온갖 방송들도 다 그런 성 관련들로 이어져 있었고 공식적인 뉴스나 여러 가지가 다 전체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국민들 다 잡아다가 잠자게 만들고 잘하면 데려다 자고 이러는 게 특수 임무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과 안위를 지켜주는 거 거기에 있잖아요. 거의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그런 것들을 잘 새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지금 물가 안정이 안 돼서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어떻게 잡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주가 제일 관건이니까 의식주의 방향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고령화 시대니까 복지 정책들을 어떻게 해서 나이가 든 이후에도 내가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고 나지 않게 예방을 하고 그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뭐 진짜 국민들이 진짜 막 그런 어려운 환경에 막 처해 있을 때 그런 마약 잡는 실적이나 올린다고 거기에 다 인력들이 가 있고 그러다가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뭐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즌들 있잖아요. 수학여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뭐 공문들도 다 보내서 뭐 그런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뭐 배 적재량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뭐 승선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뭐 학생들만 실어야 되면 학생들만 실고 다른 물건이나 이런 걸 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운전하고 다니는 도로 이런 것들이 낡아서 막 움푹 패여 있고 이런 곳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수를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거나 그러면 그것들은 사람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의 안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온 국민들이 다 잠만 자면서 생활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런 것들은 이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고 이런 창의적인 두뇌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진짜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능력들을 발휘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실력들을 당당하게 겨루고 그렇게 인재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 이런 것도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갈수록 참 이해도 못하겠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저는 어지럽기만 해요. 일단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봤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겸손. 죄책감 때문에 자부심을 억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자부심 후 에너지에 죄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에서 자부심을 억제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부심의 에너지가 감지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로 취하는데 이를 영적 자부심이라고 한다. 자부심에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느낌이 편치 않다. 자부심에 찬 상태는 사랑의 소통과 표현을 방해한다. 우리는 성취를 자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이 자부심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부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자부심을 영적인 죄로 보고 죄책감을 느끼면 자부심에 고착될 뿐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진짜 해결책은 자부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자부심을 단순히 놓아버리는 것이다. 일단 자부심의 본색이 보이면 자부심도 쉽게 항복할 수 있는 감정이 되어버린다. 먼저 이렇게 자문한다. 자부심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 자부심이 주는 이득은 어떤 것일까? 나는 왜 자부심을 추구할까? 자부심으로 무엇을 보상받으려는 것일까? 상실감 없이 자부심을 놓아버리려면 나의 실상에 대해 어떤 점을 깨달아야 할까? 그 답은 상당히 명백하다. 속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느낄수록 무능하고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그런 느낌을 자부심의 감정으로 대체해 더 크게 보상받으려고 한다. 부정적 감정을 항복할수록 자부심이라는 목발에 의지하지 않는다. 자부심 대신 이른바 겸손이 들어서고 주관적으로는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한다. 진정한 겸손은 공개 속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겸손을 자부하는 모습이나 거짓된 겸양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거짓된 겸양이란 자부심이 지나치다 보니 내놓고 떠벌리지는 못하는 자기 업적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척 하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겸허한 사람은 굴욕을 느낄 수 없다. 굴욕에 면역되어 있다.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상처받지 않으므로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인 공격을 경험하지 않는다. 저는 아직 멀었나 봐요.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 언사는 비판자 자신을 내면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여길 뿐이다. 예를 들어 누가 넌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면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질문자에게 남을 시샘하는 문제가 있을 뿐 질문 자체에는 예당초 현실적 근거가 없음을 안다. 이런 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상대방한테 뭔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거는 시샘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상대한테 그런 감정을 던질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아, 내가 저 상대가 부러워서 내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구나. 아,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의 마음 상태를 내 상태가 지금 부러움이구나. 질투심을 느꼈구나. 이렇게 질투심, 부러움 이렇게 단어로 객관화시켜 보면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 상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투척하면 그냥 그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미 그냥 건너간 거예요. 기분 상할 것이 없으므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부심에 찬 사람은 이런 질문을 모욕으로 여겨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 대받아치기도 하며 폭력으로 끝맺는 경우도 있다. 반성해야 될 것 같다. 환희와 감사. 자부심은 때로 성취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대체물은 어떤 것일까? 근데 진짜 함부로 하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확실하게 그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계를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존중을 내가 존중받아야 될 대상임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점이 불편해. 싫어하지 마.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 같아요. 환희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자부심 대신 환희를 얻는다면 문제가 될까? 자부심에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따르기 때문에 조만간 인정받지 못한다면 분노와 실망으로 상처받기 쉽다. 만약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동기가 기쁨과 즐거움, 성취에 대한 사랑, 성취가 안겨줄 내적 환희에 있다면 타인의 반응에 상처 입지 않는다. 어떤 선택과 행동 후 유형으로 타인의 반응을 끌어내려지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아픔에 고통받기 쉬운지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선택과 행동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버릇, 표정, 옷 입는 스타일, 선호하는 소지품의 종류, 자가용 브랜드, 살고 있는 집의 종류, 집 주소지, 자신이 다닌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구입하는 제품의 상표 등이 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이런 것에서 얻는 자부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 이제는 상표가 아예 옷이나 개인용품의 거죽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갈퀴와 상표까지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럴 수도 있다. 아직은 아무도 착안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디자이너 이름을 선명하게 새긴 갈퀴와 삽까지 보란듯이 들고 다닐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은 자부심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을 시사한다. 즉 우리는 자부심 탓에 이용당하기 쉽다. 자부심에 차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조종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리석음의 대가로 막대한 돈을 뜯긴다. 얼마나 큰 돈을 갈취당했는지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꽤나 우스꽝스럽다. 요즘은 어떤 것에 얼마나 큰 돈을 썼는지 떠벌리는 것이 특정 부류 사람들에게 지위의 상징이 된다. 이런 것에서 매력이란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보면 그렇게 돈을 쓰는 이들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정말로 속아 넘어가는 것 내지는 너무 순진하며 뭘 모르는 것이다. 속물적인 자부심이 거만한 측면에서는 제일이다. 자신을 과시하면 과연 깊은 인상을 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누군가가 매료되는 반응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상적인 매력에서 흥분을 느낄 뿐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다. 참모습이 어떨지 알기 때문이다. 과시하는 형태의 자부심에 만족한다면 아무에게도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나는 이 같은 심리 역동을 캐나다 어느 부자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소유물이 얼마나 비싼지를 은근히 흘리곤 했다. 방문 중에 넘칠 만큼 가득 찬 대형 곡물 창고에 갔는데 그 주변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캐나다 인디언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곳에 곡물을 쌓아둔 것은 곡물 부족 사태를 인위적으로 일으켜 세계 곡물 가격을 높게 조종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자가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고 있을 때 마르고 작은 다리를 한 아이들이 마음에 스쳤다. 그가 이룬 부에서 깊은 인상을 받기는커녕 그 가치관에 슬픔을 느꼈고 자아 존중감이 없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애처로울 만큼 피상적으로 보상받으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값비싼 소유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다. 값비싼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물에 대해 자부심, 강한 소유욕,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마음가짐이 문제다. 자부심에 찬 마음가짐으로 인해 공포가 들어설 여지가 생긴다. 위에서 이야기한 캐나다 부자는 값비싼 도난 경보 장치도 갖추고 있었다. 자부심은 다른 부정적 감정들처럼 죄책감을 낳는다. 그리고 죄책감은 공포를 낳는다. 공포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부심에 차 있다는 것은 곧 마음의 평화를 잃었음을 뜻할 뿐이다. 자부심에 찬 무력과 반대되는 것은 소박함이다. 소박함이 소유물 부족을 뜻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박함은 마음 상태다. 수백억 재산이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으로서 그녀는 완전한 소박함의 상징이다. 소유물은 그녀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보여줄 뿐이고 그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긴다. 그래서 단 한마디의 비판을 들을 일도 시샘을 받을 일도 없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즉 자신의 의식 속에서 어떤 틀 안에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 여자의 사회주의에 도난 경보 장치나 경비원이 없다. 사실 누가 이를 지적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꾸했다. 아이고, 누가 도둑질할 만큼 뭐가 꼭 필요하다면 가져가도 돼요. 아무도 그녀의 것을 훔쳐간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기꺼이 나누고자 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가 소유물을 도둑맞지 않은 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자부심에 차있지 않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소유욕과 애착은 자부심의 결과로 생긴다. 따라서 애착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애착이 있으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기고 잃어버림과 함께 무의욕과 우울, 비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차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차를 도둑맞는다면 우리는 비통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런 대신 느슨하게 차를 보유한 채로 차의 아름다움과 완성도를 즐기면서 차를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차를 잃어버려도 가볍게 낙심하게 될 뿐이다.
감사는 자부심 후 해독제로 꼽을 수 있다. 높은 지능 지수를 타고났다면 자부심을 갖는 대신 감사하면 된다. 지능은 업적이 아니고 타고난 것일 뿐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신이 주신 재능에 큰 노력을 더해 이루어진 일에 감사한다면 항상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있으면서 아픔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것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마다 인간의 마음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우습고 흥미롭다. 사람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터무니없는 자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런 코미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자부심을 놓아버리는 일이 어렵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모순되게도 거꾸로 된 속물 근성에 빠져 있다. 그들은 싸게 산 물건이나 중고 가게 섭렵에 자부심을 갖는다. 물건에 지나친 값을 치르는 사람들을 보고 털을 깎이는 양 같다고 하면서 바보는 머지않아 돈과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말을 되뇌인다. 이 중고가게의 속물 집단 안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싸게 산 물건이 지위의 상징이다. 그들은 가장 싸게 파는 물건을 누가 찾아낼지를 두고 서로 경쟁할 때가 많다. 관찰해보면 중고가게에 걸려있던 옷 한 벌은 우습게도 누군가의 내 것이 된 후에야 비로소 값어치가 생긴다. 그 즉시 대단한 값어치가 그 옷에 붙는다. 어떤 사물에 내 것이란 단어를 붙이면 주인의식에 자부심이 따르게 되어 곤란하다. 자부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라면 죄다 방어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 소유하려는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런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내 것이라 하는 대신에 하나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내 셔츠가 아니라 하나의 셔츠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내 의견 대신에 하나의 의견이라고 여기면 어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그토록 얼굴을 붉히는 것일까? 내 것이라는 느낌 탓이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보면 자부심에 취한 분노로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진다. 하나일 뿐. 이건 저도 새겨야겠네요. 공부거리로 가져가야겠어요. 하나일 뿐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내면화의 치유 같이 할게요. 보고하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다. 청소년기 동안 주어진 엄격한 가족 체계에서의 역할은 당신의 가장 의식적인 정체성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역할들은 중독이 되어버린다. 그 역할을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신 초기의 고통, 정신적인 상처의 핵심을 묻고 있는 수치심 중독이라는 깊은 저장고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당신이 나됨을 잃었을 때 당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도 잃게 된다. 당신은 청소년 시절의 내력을 적으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떻게 청소년기를 타락시켰는지에 초점을 두라. 그리고 정신적 상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외로움, 또래 집단의 압력과 거절, 가족에 대한 상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보라. 청소년기의 내력을 후원자와 나누기. 당신은 청소년 시절의 내력을 후원자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당신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성인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순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신의 최종적인 역할들은 당신을 상처받은 아이의 내력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메타포와도 같다. 당신의 최종적인 역할들은 상처받은 아이의 내력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감정을 느끼기. 당신의 청소년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을 떠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신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당신이 주인으로서 당신의 청소년 아이와 함께 성대한 귀향 파티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명상을 활용할 것이다. 이건 내용이 길어서 다음에 또 이어서 읽을게요.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이뤄주는 학원.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 바람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끌어당기는 것을 압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아껴줄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하고 크나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영감을 주듯 나는 그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며 영감을 줍니다. 그는 나의 이상을 사랑하고 나는 그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유로우며 존중합니다. 이 말은 내 입을 떠나도 다시 내 입으로 돌아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결혼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지성이 내 바람을 이루어진다고 되새깁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학원. 내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방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돈은 내 삶에 끊임없이 흐르고 나는 이 돈을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돈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흐르니 나는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번영을 부르는 효과적인 학원. 내 마음은 개방적이며 수용적입니다. 나는 조화, 아름다움, 인도, 부, 무한한 부가 자유롭게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건강, 부, 성공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 밖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네 모든 생각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현실 공간이라는 화면에 비치는 것 또한 압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영적, 정신적, 물질적 부를 받습니다. 부가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집니다. 성공과 부가 내 것임을 확인하는 학원. 올바른 행동은 내 것입니다. 성공은 내 것입니다. 부는 내 것입니다. 행복은 내 것입니다. 평화의 강이 내 몸과 마음,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 흐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번영할 것임을 압니다. 내 생각은 창조적임을 압니다. 공학자가 다리를 설계하듯 이제 나도 번영과 행복을 설계합니다. 부 생각에 집중하도록 돕는 학원. 내 사업은 늘 번창합니다. 나는 부를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건설적으로 쓰며 나 자신과 타인을 축복합니다. 증가요 법칙이 지금 작용한다는 것을 알며 마음을 열고 증식하는 부를 받습니다. 잠재의식 안에 무한한 창고에서 나오는 부가 안팎으로 풍부하고 풍요하게 흐릅니다. 매일 밤낮으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내 마음과 정신은 폭포수처럼 넘치는 불을 향해 열려있으며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배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믿는 학원. 잠재의식의 법칙과 질서를 가장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영화 배역을 맡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도 해냅니다. 무한한 부를 믿습니다. 멋진 집과 차를 요구하는 학원. 지금 부를 확언하면 잠재의식이 응답합니다. 나는 가족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멋진 집에 산다고 확언합니다. 우리 부부와 두 아들은 각각 차가 한 대씩 필요합니다. 잠재의식이 이 요청을 들어줍니다. 나는 승진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망을 실현하는 무한함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에 감사합니다. 부는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내 안에 흐릅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주는 학원. 마음의 자유와 평화는 이제 내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믿고 확언하면 진리가 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는 것을 압니다. 잠재의식이 법칙에 따라 나는 이제 담배를 끊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금연의 성공에 건강한 몸을 되찾은 내 모습을 축하하는 의사를 상상합니다.
잠재의식의 답을 구하는 학원. 나는 모든 문제를 잠재의식에 내맡깁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잠재의식에 이 일을 맡깁니다.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되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갖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학원. 무한한 지성은 숨겨진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며 내가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즉시 현재의식에 전달됩니다. 새로운 방법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고 강력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잠재의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학원. 나는 내 안에 고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생각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부로 향하는 문이 나를 향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부가 내 안에 자유롭게 흐르며 점점 더 많은 돈이 매일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나는 매일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방면에서 번영합니다. 돈이 내 삶에 흐르며 언제나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렇게 상대한테 뭘 찾으려고 그런 마음보다는 늘 감사함을 품고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자기한테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또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복이 돼요. 왜냐면 그런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은 사람이 또 상대한테도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거나 그러는 걸 알았어. 그러면 상대가 마음을 100% 주고 싶을까? 아닐 것 같아. 나는 돌아설 것 같아. 저는 겉과 속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대로 투명하잖아요.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어하고 호불호도 정확하고 싫은데 좋은 척 하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기분 진짜 더럽게 만들어서 욕하고 싶게 만들면 욕 날리고 그게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정면 승부하고 그랬지 뒤에서 꼼수 부리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정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굽히지 않았던 거는 저 자신을 항상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를 속이거나 두 마음을 품으면 상대의 눈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눈빛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많은 게 읽혀지고 또 이렇게 비지시적인 언어들, 이런 표정들에서도 많이 보이고 또 사용하는 그 몸짓, 손짓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긴장 상태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표면적인 말은 이건데 숨은 뜻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마세요. 상대도 다 알아요. 우리는 뛰어난 직관력을 가졌고 맑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짜 밝고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진짜 맑은 물에 비춰도 그렇게 자신 있는 마음으로 내비칠 수가 있는가, 내 얼굴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비춰볼 수 있는가,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꼼수를 부리거나 그렇게 진짜 다른 사람의 피땀을 다 가져가서 쌓은 재력과 그런 부들이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떳떳하지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이 소중하듯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어떤 재력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를 다 뺏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들의 대가나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하면 남겨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를 배려하고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진짜 뭐 고령화 시대라서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다 뺏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풀 뜯어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아 내가 많은 복을 가졌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금액 이상 가지면 더 이상 가진 게 의미도 없어질 텐데 진짜 내면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깊은 마음으로부터 사랑스러움이 차오르고 그런 영적인 마음들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은 물질에 달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물질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단으로서 가치지 그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은 진짜 사랑 그리고 행복 한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웃고 서로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많이 안아주고 너 오늘 많이 힘들었어 내가 안아줄게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순간순간에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행복함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런 거에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비중을 더 넓게 가져가고 마음 그릇을 키우세요.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맨날 그냥 남이 잘하는 거 보면은 헐뜯으려고나 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 그릇을 키울수록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뭐 그래서 자기 마음이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 어지럽히고 자기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을 품으면 이 피부 빛도 낯빛을 잃어가고 까매져요. 그렇게 독한 마음들을 자꾸 품으면 이런 얼굴빛의 밝음을 잃어버려서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져서 까매져요. 그리고 그런 독기운을 품고 있는데 신체는 건강할까? 아니에요. 몸에도 그런 어떤 질환들을 가져오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써야 몸의 건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자꾸 원인을 찾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늘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진짜 항상 행복한 감정 상태가 최고조로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행복한 진동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오늘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꾸준히 다 듣고 그러면 제가 뭘 말하고자 했는지 그걸 진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려주는 얘기들 다 친구들 지적재산권으로 가져가세요. 그런 거 평생 친구들의 자산이 돼서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 자신이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빛나는 사람으로서 물론 지금도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빛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늘 더 닦아서 그런 빛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도 또 부족함이 많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100만 번 댓글로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직 잘 시간은 안 됐지만 더우니까 또 시원하게 이렇게 몸에 잘 붙지 않는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 나는 이불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불들 또 배에 내놓고 자면 안 되니까 배는 잘 덮고 자서 이렇게 시원하고 꿀잠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